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기본적인 자료 작성법이라는 주제인데요. 물론 GDSC 멤버분들이 모두 이미 다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내가 뭘 하면서 놓친 게 없었나 혹은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가볍게 즐기시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차 보여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째, 레포트 작성법. 둘째, PPT 작성법. 셋째, 메일 작성법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첫째, 레포트 작성법입니다. 우선 레포트를 작성할 때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어미와 문서 형식을 통일하여서 작성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예시 자료를 보시면 1.1.1의 ABC를 봤을 때 A는 입력한다, B는 출력, C는 확인 가능함이라고 적어서 어미를 통일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레포트 예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똑같이 1.1.1의 ABC를 봤을 때 A는 입력, B는 출력, C는 확인 이렇게 작성해서 어미를 통일하여 가독성을 확보해서 조금 더 보는 사람으로끔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레포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레포트 작성 순서인데요. 레포트는 표지, 팀원 구성, 목차, 본문, 소감 순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사실 팀원 구성은 개인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팀 프로젝트일 때는 거의 필수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우선 표지에 보시면 제가 무슨 과목을 수강하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적은 후에 과목명, 교수님, 팀 번호, 그리고 팀원을 작성합니다. 팀원 구성 파트에서는 팀원의 사진과 전공, 학번, 이름을 작성해서 카드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정보 전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목차나 본문 소감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을 다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에 워터마크를 추가하기입니다. 사실 워터마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작성법이지만 워터마크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레포트의 완성률이 훨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방법은 워드 기준으로 상단의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워터마크를 클릭하면 원하시는 워터마크를 레포트에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차 부분인데요. 페이지 번호를 추가하고 목차에 하이퍼링크를 생성하기입니다. 사실 목차 부분에도 몇 페이지인지를 적어두면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전체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는 방법은 상단의 삽입 탭에서 페이지 번호를 클릭하신 후에 원하는 번호 형식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목차에 하이퍼링크를 생성하는 건 제가 레포트를 활용해서 발표를 할 때 교수님들께 꽤 많이 칭찬을 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목차에 하이퍼링크를 삽입했을 경우 보는 사람이 어떤 소제목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수정사항 같은 게 생겼을 때도 훨씬 더 유용하게 수정할 수 있었던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목차에 하이퍼링크를 삽입하는 방법은 책갈피를 생성하신 후에 원하는 곳에 하이퍼링크를 추가해 주시는 건데요. 이 책갈피를 생성할 때는 워드 기준 상단의 삽입 탭에서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책갈피 추가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책갈피로 하이퍼링크를 댈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주 기초적인 것 중에 또 하나인데요. 맞춤법 검사기로 옳은 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뭔가 팀원들의 의견을 합병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소감이라던가 이런 걸 작성할 때 맞춤법 검사기를 안 돌리고 주셔서 기초적인 맞춤법을 틀리신다거나 쌍시옷을 적어야 되는 받침을 그냥 시옷으로 편하게 적어서 주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법 검사기로 제 레포트의 내용을 한 번씩 확인해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줄 때도 혹은 최종 작성할 때도 옳은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출 전 표절 검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이것도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것들 중에 하나죠. 표절 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서 논문을 긁어왔다거나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저는 주로 카피킬러 등의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검사한 파일명과 등록일 그리고 표절률과
검사 결과라는 란이 있는데요. 이 검사 결과에 있는 거를 다운받으면 제가 어느 부분에서 표절이 됐다고 나오는지를 강조 표시로 보여주고 제가 또 얼마나 많이 표절률이 나왔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면서 표절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해서 본인의 문서를 등록하고 표절률 검사를 하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PPT 작성법입니다. 우선 저는 디자인 쪽이 굉장히 취약해서 저도 PPT를 잘 작성하지 못하는 편인데요. 이럴 때 저는 무료 디자인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는 미리캔버스라는 툴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실제로 미리캔버스를 활용해서 PPT를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콘이라거나 저 템플릿 자체를 모두 다 미리캔버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고 깔끔하게 단기간에 PPT를 작성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은 최소화하고 가독성을 높게 작성하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예시처럼 글자를 많이 적어서 자료를 작성하면 가독성이 떨어져서 보는 사람이 읽기가 힘들고 발표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자료의 시각적인 면에서도 예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글자를 최소화하고 서술식으로 작성한 부분은 어떤 것이 핵심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드므로 최대한 단답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실제로 과제를 작성했던 것 중에 맨 처음에 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더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서술식으로 작성했지만 이 부분 말고 나머지 내용을 전해드릴 부분에서는 모두 단답식을 활용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핵심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기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시흥시 가선거구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경기도 시흥시에 어떤 동이 있는지를 지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나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사용하면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또한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이런 지표 같은 것도 알 수 있으며 PPT의 시각적인 면에서도 훨씬 깔끔하게 작성이 되는 편이니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해보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시각적 자료를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일 작성법인데요. 사실 메일 작성법은 고학년 분들보다는 저학년 분들, 예를 들어서 새내기 같은 분들이 조금 더 헷갈리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실제로 교수님께 메일을 드렸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제목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화요일 목요일 5, 6교시 하고 제 학번과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제목은 과목명과 수업 시간, 학번과 이름을 포함하여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본문의 내용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한 문장을 작성해서 교수님들이 보실 때 이 친구가 나한테 무슨 이유로 나한테 연락을 했구나 라는 걸 조금 더 파악하기 쉽게 작성해 드리는 것이 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내용 부분입니다. 내용은 정중하면서도 핵심만 작성하기인데요. 우선 메일의 시작은 간단한 인사로 제가 무슨 수업을 듣고 있고 어느 과의 누구인지를 인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중하게 메일을 드린 이유를 저는 이때 코로나 확진이었어가지고 제가 어떤 경로로 코로나의 확진을 받게 됐고 저희 격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지 확실하게 교수님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의 마무리에는 정말 간단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올리는 편인데요. 저는 항상 메일을 작성할 때 우측 하단에 제 학번과 이름을 적고 왼쪽 하단에 제 전화번호를 넣어서 교수님이 제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작성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메일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던 내용일 법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뭐 놓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뭐 새롭게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검토를 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